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돈, 건강,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신비한 힘.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노야 노부오. 1902년 야마가타 현에서 출생했으며 1926년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10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자신이 살고 있는 맨션 옥상에서 골프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있는데요. 정심조식법과 강한 상념을 하면서 매일 골프 연습을 하여 65세 때 싱글 플레이어가 되었고 그 당시 일본 챔피언인 프로골퍼와 대결하여 승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문득 이렇게 생각하며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본다면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강, 장수. 두 번째, 풍요로운 생활. 세 번째, 일과 인생의 성공. 네 번째, 안정된 마음. 이 행복의 4가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첫 번째로 말한 건강 장수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남아돌 만큼의 자산은 필요 없지만 하루하루 어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 그러한 안정된 생활도 행복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조건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천명을 알아 편안하고 일말의 불안도 없는 안심 인명의 경지, 그러나 이런 정신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의 행복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역시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심조식법이라는 내가 고안하여 완성한 복식 호흡법을 실천하는 것이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심조식법이란 깊은 호흡, 바른 마음, 강한 상념, 이미지의 3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함은 물론 확고한 일상생활과 모든 소망의 달성을 가능케 해주는 묘법입니다. 조식이라는 호흡법에 의해서 산소를 체내 충분히 받아들임으로써 건강을 얻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의 마음을 쓰는 방법을 그것을 의미하는 정심, 즉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3원칙을 중심으로 바른 마음 자세와 마음의 사용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좋은 상념을 당신 안에 형성해 둡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좋은 상념, 바른 생각을 강하게 작동시킴으로써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건강 장수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10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병이 없는 건강한 몸,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매일 아침 내가 사는 맨션 옥상에서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코스에도 나가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필드를 돕니다. 체력 건강 정도는 60세 수준이고 식사와 배설은 물론 나 스스로 처리하며 치아도 의치가 아닌 내 것입니다. 내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남보다도 깊은 호흡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살며
생각의 힘을 믿고 상념의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건강 장수를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었으며 행복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생기는 것이며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사회와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식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단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는 신의 뜻, 또 하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염원하는 상념의 힘, 그것은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불가사의한 소망 달성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상념의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강하게 바라면 일은 꼭 이루어진다. 강한 상념과 이미지의 힘이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키고 이를 성취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그 생각의 힘은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이끌 뿐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인품도 향상시킨다. 그러나 상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깊은 호흡을 하고 나날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곧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심조식법이란 내가 확립한 복식호흡법으로서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의 사용 방법인 정심과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 받아들이는 호흡법인 조식의 양면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호흡에 의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깊고 위대한 힘을 체내 속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상념이라는 형태로 외부에 내보냄으로써 일과 소망을 달성하는 것으로 난관을 이겨낼 뿐 아니라 인생을 바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뛰어난 지혜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상념의 힘은 우주의 무한한 예지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이다. 그리스도는 말이나 상념이 지닌 힘을 깨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는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서 첫머리에는 유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처음 청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말이나 상념의 위대한 힘을 명시하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느님 그분이며 만물은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고 말씀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말은 영원히 표현된 형태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낳게 하고 형성하는 원초적인 요인이며 강한 말과 상념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도 남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도한 시점에서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소원을 하느님이 들어주셔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게 염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몇 번이고 음미해야 할 깊은 예지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을 때 아,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순히 염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는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단언하고 그 이미지를 강하게 떠올린다면 세계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상념이라는 것은 진동과 파동, 기라는 형태로 주위에 자연스럽게 전해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쁜 상념을 품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뇌가 그 나쁜 기를 자동적으로 받아 이쪽의 생각도 차차 나쁜 색깔로 물들어갑니다. 한편 언제나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 예컨대 남과 자신을 치유하려는 그런 생각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늘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으면 이쪽의 마음도 자연히 치유되고 평화를 바라는 온화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자연과 사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의 집에 있는 식물은 생생하게 잘 자라 좀처럼 말라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통과 컵의 물까지도 그 좋은 생각은 전해져 물의 성질과 결정마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강한 상념을 내는 것과 더불어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평소에 자신의 인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상념의 힘에 인간성이 가미될 때 모든 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힘은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무명 가수 부부였는데요. 여기저기 요청에 의해서 그곳에 출장을 가서 콘서트를 열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좋지 않아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사가현에 있는 친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도 내 책의 애독자였고 정심조식법의 실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녀에게 정심조식법을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녹화한 비디오를 보며 곧바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해외 관객이 즐거워하는 장면을 또렷이 상상함과 동시에 500만 원이 모였다, 500만 원이 모였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념하며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100만엔짜리 돈뭉치 5개가 묵직하게 눈앞에 놓이는 모습도 함께 생생하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하고 싶다도 아니고 이미 모인 곳으로 단정 짓고 상념하면서 그 성공 장면을 강하게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또한 즉각적이었습니다. 전에 신청했을 때는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던 재단법인에서 곧바로 250만 원의 융자를 허락한 것을 시작으로 어떤 아는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오는 등 추국 전까지 결국 570만 원 정도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그녀가 욕심에서가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돈아 모여라 라고 염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돈이 모이도록 염원하였습니다. 돈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때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염원하는 것 외에도 평소부터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생활 태도를 명심해서 언제나 좋은 상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위 사람과 사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변, 나아가서는 널리 세계에도 바른 기와 파동을 미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모든 소망이 이제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서 항상 온화하고 순수한 마음 상태로 생활하게 된 순간 특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일이 저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평소부터 좋은 상념을 품고 또 그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선의 자장을 만들어내고 그곳으로 성공을 불러들여 필요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강한 상념과 동시에 좋은 상념을 갖는 것 또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현시켜주는 토대가 된다. 오랫동안 신장병을 앓아 인공투석 신세를 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2년 동안 인공투석을 해왔던 터라 신장병을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반쯤 체념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아는 사람의 권유로 내 강연 비디오를 볼 기회가 있었고 크게 깨닫은 바가 있었는지 곧 정신조직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좋은 소식은 인간관계의 호전이었습니다. 투석 환자는 한눈에 건강한 사람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Y씨가 너무 지친 나머지 전철의 노약자석에 앉더라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아 기분 나빴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혹은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중환자라는 연민의 눈으로 본다거나 그래서 그녀도 마음이 뒤틀려 될 대로 되라는 기분으로 자신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을 보고 안도감을 느낀다거나 은근히 남의 불량을 바라는 삐뚤어진 생각에 휩싸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잘 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조식법을 시작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나 안색,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문병을 와도 어딘지 모르게 병자에 대한 멸시와 우월감을 내비치는 듯 느껴졌던 친구들의 태도도 따뜻하고 협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Y씨 쪽에서도 삐뚤어진 생각과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녀를 둘러싼 인간관계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싫은 사람은 없어지고 좋은 사람만이 자신의 주위에 모여들어 주위의 인간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또한 투석을 시작하기 전의 기준치로 모든 수치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극적인 개선은 인공투석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성과입니다. 인간관계에 이어서 그녀를 괴롭혀온 평생 질병도 분명히 회복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던 경향이었던 성격에 실천력과 결단력이 더해져 생각해낸 것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망설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정신조식법의 효과는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피해가는 힘도 있습니다. 즉, 좋은 일이 당신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닥칠 어려움과 재해는 당신을 피해갑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일대가 폭설로 인해 온통 뒤덮여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조식법을 실천하던 네무로 씨의 집에는 마치 그곳만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2년 연속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다며 나에게 전해왔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지붕까지 덮어버릴 정도의 폭설이 내렸지만 역시 그 사람 집에서만 눈이 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워둔 승용차에도 전혀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강한 상념과 호흡의 힘은 어떠했으면 하고 소망하는 그런 염원하는 일을 실현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회피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부르고 어려움을 피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나쁜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피해가게 해주는 힘, 그 힘을 발휘시키고 또한 당신 내부에 축적시켜주는 그 묘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인 것입니다. 신변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 호흡법은 앞으로 지그를 휩쓸 갖가지 천재지변을 피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서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가까운 미래 재앙과 정화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미리 조금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마음가짐과 집중했을 때의 생각,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좋은 일을 부르고 어려움을 피한다는 두 가지의 소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심조식법이 바른 마음가짐과 마음을 쓰는 방법을 의미하는 정심과 우주의 에너지를 체내 깊숙이 받아들이는 조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생각과 호흡이라는 마음과 몸 양면의 요소가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없더라도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호흡과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내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음식이라면 일주일, 물이라면 사흘 정도 먹지 않아도 인간은 살 수 있지만 단 5분만 호흡을 멈추어도 곧 죽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생명 유지에는 산소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생명과 신체 면에서의 산소의 중요성뿐만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뇌와 정신의 활동 혹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힘, 즉 상념력의 에너지원으로서도 산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두뇌 활동, 마음의 작용, 감정의 컨트롤, 사념과 상념이라는 고등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소는 뇌의 작용에 있어서 최고로 훌륭한 연료이자 가장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신조식법에 의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치매의 90%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산병의 증상이 특히 두통이나 사고장애와 같은 뇌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뇌세포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뇌의 건강은 산소의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뇌세포에 언제나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저항력을 높이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가 줄어드는 속도와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30%만 발휘되고 있는 뇌의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조식법에 의해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여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60살이 넘어서 오히려 뇌세포가 회복되고 기억력과 사고 능력마저 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심조식법은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를 모르는 건강한 노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건강이란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의 건강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하고 제 수명을 다할 때 인간도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의 중요함, 산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과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정도의 얕은 호흡에 불과합니다. 폐 깊숙이까지 공기를 보내주지 않고 폐 윗부분만 공기를 들여보내는 그것을 호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 얕은 호흡에 의한 산소 부족이야말로
질병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범죄나 눈을 가리고 싶을 만큼 흉악한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상당 부분은 이 얕은 호흡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말을 내뱉으며 앞뒤 분별 없이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등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은 뇌 세포와 그 작용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얕은 호흡을 해서 태아기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뇌 작용에 일종의 왜곡과 결함을 일으킨 채 태어나는 아이가 늘고 있고 그들이 자라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타고난 본래 작용을 그대로 가동하기만 한다면 실로 올바른 기능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히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욕망을 품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학교 때문도 사회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호흡이 얕고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깊은 호흡을 실천하여 산소를 체내, 특히 뇌세포에 충분히 공급해주면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인 어머니가 착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태교에만 열중하지 말고 자신이 열심히 깊은 호흡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깊은 호흡을 하면 어머니의 피 속에 산소가 충분히 흐르고 태아도 산소를 충분히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올바름이 태아에게 또렷이 각인되고 태어난 아이는 그 후에도 올바른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어설픈 가르침과 교육을 시키고 설교나 도덕적인 생활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깊은 호흡을 권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질병도, 나쁜 일도, 흉악 사건도, 불상사도, 싸움도, 전쟁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도 산소는 세계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도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섭취할 필요도 없고 인간과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기이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무엇 하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산소를 오로지 깊이 호흡하라. 그러면 그것만 실천하면 그들은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신의 배려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천벌이 내릴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함으로써 얕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암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포의 이변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이 불량세포가 무질서하게 늘어나 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나쁜 세포 집단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 암세포의 나쁜 세력이 정상적인 세포 면역 기능을 웃도는 데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이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건강 그리고 그 면역력과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산소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조식법에 의해 계속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여 온몸에 골고루 공급해주면 체세포는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라는 불량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게 되며
가령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세포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 마음의 작용과 암이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밝혀낸 의사도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며 좋은 상념을 하는 등의 심리적 요인이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암의 예방과 극복에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환경 오염이라는 형태로 인간 자신들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호수로 간사이 지방에 있는 비와 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염이 심하여 물은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며 이전의 아름다운 호수와 같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99년 여름만은 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호수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해 파독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비와 호의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모험이 열렸습니다. 그 호수의 물이 깨끗해지면 일본 전역의 물이 정화된다는 전설이 예로부터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그 호수 주위에 300여 명의 참가자가 집결한 다음 나를 중심으로 호수의 수면을 향해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정면으로 맞으며 대단원을 외친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힘이 엉기고 엉겨 대화의 세상이 열렸다. 내가 선창하고 참가자 전원이 그 대단원의 말을 10번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화는 하늘, 땅, 인간,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대단원이란 문자 그대로 우주에 가득 찬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말,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단정지어 말하는 외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주 무한력이 스며든 주문의 힘이 주위 사물에 퍼지고 침투하여 세계 평화를 비롯해 많은 소망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상념의 말이며 또한 가장 강력하게 상념의 실현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 호수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그런 소식이 신문에 전해졌습니다. 대단원에 넣어 외친 우리의 상념이 악취의 원인인 수초 발생을 억제하여 호수를 깨끗하게 바꾼 것입니다. 만물의 조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의 생각, 그것이 대단원에 의해 풀과 물에 분명히 전해져서 그 성질을 바꾸고 자연의 더러움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직접적으로 호수의 물이여 깨끗해져라, 악취의 원인인 풀이여 생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직접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풀이 제거되고 물이 깨끗해졌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대단원이 대화의 세상, 즉 우주 만물의 위대한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생각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영혼이나 사물의 조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단원은 자연의 안녕, 세계 평화, 우주의 조화를 지향하는 가장 큰 염원이며 상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연의 일부인 비와 호의 물이 깨끗해진 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일, 즉 거기에 다 포함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셔츠를 빨면 주머니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대화를 바람으로써 호수의 정화라는 소화도 자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조화를 지향하는 강한 상념에 자연이 반응하여 그 한 부분인 작은 조화가 저절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념의 힘에는 말하자면 대는 소를 포함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하고 직접적으로 바라지 않더라도 보다 큰 소망을 염원하는 가운데 그것이 수반하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자연스레 하나하나 정화됩니다. 큰 조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저절로 시정되어 모든 부조화와 부족당한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만물에게 전해져 그것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라고 직접적으로 염원해도 좋고 간접적으로 크게 염원해도 좋습니다. 크게 염원하면 자연히 작은 소망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념의 힘은 그 정도로 자재로운 것입니다. 산소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생물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인간의 생각이 전해지기 쉽고 의식과 상념, 그 사람의 인품 등에 따라 성질을 바꾸기 쉬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물은 마음의 거울이며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비춰내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파동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씨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이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알아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을 얼림으로써 물이 가진 결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드러내는 생각과 파동에 의해서 그 결정의 모양이 실로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아주 선명한 화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의 음악과 말을 들려주고 의미 있는 문자를 보여줌으로써 그 결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면 좋은 말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나쁜 말로는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쪽의 의도와 의미를 물이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념은 물에 전달되고 반영되어 그 성질과 상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심리에 맞춰 물이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모토 씨는 이것을 물에는 정보의 이해와 기억 능력이 있고 인간의 상념과 의식이 파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문자라는 모양을 매개체로서 물로 전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주술, 즉 혼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뛰어난 실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의식, 심리가 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노와 질투와 경멸이라는 마이너스의 감정을 갖고 컵에 물을 마시는 것과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이라는 플러스의 감정을 갖고 마시는 것은 그 물의 맛과 몸에 미치는 작용이 사뭇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으로 마시는 물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인간이 마시는 물은 저절로 좋은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식은 모든 물질의 상태와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념이 만물의 존재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 이론을 보면 물질의 최소 단위는 분자와 원자라는 그런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변성을 지닌 요동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그 상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기의 파동이 되어 공기 중에 전해지고 물질의 생성 구조에 영향과 변화를 주거나 혹은 물질 자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원을 담은 약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나는 약을 처방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조재원에게도 이 약을 마시는 환자의 병이 낫도록 빌면서 막자를 돌리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가 들어간 경우라면 이 약을 마신 환자의 통증이 멈추도록 염원하면서 약을 조제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잘 치료된다는 소문이 났고 쇼와 초기에 큰 불황 속에서도 도쿄 시내에 손꼽히는 병원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과 염원은 물과 초목뿐만 아니라 약이라는 무생물의 물질에도 전달되고 그것을 복용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 생각을 담은 약은 그렇지 않은 약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 경우 약 자체보다는 오히려 생각의 힘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이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감정과 부정적 개념이 생각에 포함되고 그것들은 자칫하면 플러스 감정과 긍정적 개념보다도 짙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놈만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길 모퉁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이너스 의식이 불러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병도 의식이 물질화한 것으로 계속 생각하면 병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지향의 좋은 상념 혹은 병에 걸리고 싶거나 특별히 걸리고 싶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고요한 무색의 상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생각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공투석을 하던 사람의 그 병이 정심조식법에 의해 극적으로 치료되었던 예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단골 병원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 간 병원에서 일본에 손꼽히는 명의를 만나는 행운까지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조식법 덕분에 운도 좋아져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보내왔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간 곳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이 생각의 힘으로 그 행운을 좋은 현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스스로 될 대로 되라는 기분이 될 때는 되도록 남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귀에 속삭이듯이 대단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은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일로 고민하던 사람은 그것이 해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1970년 무렵에 스위스의 알프스 3개의 산을 등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제일 중요한 몽블랑을 등산하는 날 하늘에 두꺼운 먹구름이 들어오져 버렸습니다. 모두 실망한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전망대까지는 올라갔지만 역시 온통 짙은 먹구름 속에 가려 시계가 제로 상태였습니다. 곧 구름이 갠다. 나는 그것을 눈에 보이듯 자명한 사실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라 개라 하고 염원한 것도 아니고 갰으면 좋겠다고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갠다고 호기를 부릴 생각도 없었지만 틀림없이 갠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내게는 눈앞에서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몽블랑의 위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지극히 당연한 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담담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더구나 명료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려던 부부에게도 무심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갤 테니까 하고 말리듯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2에서 3분쯤 지나자 짙은 구름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눈앞에 파란 시계가 열리고 바로 정면에 몽블랑이 전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나비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담담하게 산에 올랐다가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담담하게 내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에게 자연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갠다는 내 생각에 한 채 의심도 품지 않고 나 자신이 고요한 확신의 덩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하게 바라고 있으면 바란다는 것은 한편으로 집착심을 낳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라는 불만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산이 흐린 채 변화가 없었더라도 특별히 불만을 느끼지 않고 역시 담담히 산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우주에 가득 찬 무한 에너지의 힘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강한 상념뿐 아니라 사람이 지닌 고요하고 깊은 생각에도 우주 무한력은 감응하여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염원의 강도도 보자면 이렇게 되라고 바라는 상념 쪽에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겠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무한력은 똑같이 힘을 빌려줍니다. 바꿔 말하자면 상념이라는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에게도 무한력은 똑같은 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바라지 않더라도 당연한 듯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심경의 힘도 신념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한 것은 모두 생각한 순간에 실현된다. 그 요점만 간단히 언급해두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 두 세계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식에 의해 모든 것이 성립되고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영적 세계. 후자는 상념에 의해서 사물이 생기고 또 상념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마음과 생각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또한 차원 높은 존재로서 한정된 물질 세계를 포괄하여 무한한 영적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념을 품어 그렇게 되라고 바랄 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얻고 싶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없어진 지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상념은 모두 차원 높은 영적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접하는 물질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실현화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그 바탕이 강력한 상념과 상상력, 완료형에 의한 단원 등에 의해서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작용하는 우주 무한력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물질 세계에서도 소망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 무한력이란 무엇인가?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kg이 한도인 저울에 100kg의 무게를 달 수 없듯이, 혹은 나뭇잎 하나로 숲의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무한한 존재를 인간의 유한한 존재로 파악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에너지이며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존재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원리 자체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삼라만상의
궁극적인 조화를 가져오는 무한하고 심원한 에너지이며 또 그들을 자유자재로 관리, 운영하는 원리와 법칙, 말하자면 신의 뜻, 우주의 섭리 자체가 우주 무한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무한력이 우리와 먼 존재는 아니고 우리의 주위, 신체 안팎을 불문하고 어디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라고 부르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품고 염원을 바랄 때에도 거기에 우주 무한력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일상에서 늘 무한한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의사와 약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입니다. 생체가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면역력과 방어 기능, 자연 치유력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며 갖가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력은 문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구나 그 강약과 개인차는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이후로 그 생명력이 점차 소진되어 가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점점 이지러져 가듯 병과 건강에 대한 부주의나 스트레스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건강력을 쇠퇴시켜가는 과정, 곧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강이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건강이란 본래 힘에 눈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은 그 면역 기능이나 자연 치유력에 누적된 피로와 쇠약을 막아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주역은 약이나 의료 행위 같은 인공물이 아닙니다. 상상과 상념의 힘이며 또한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는 산소,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건강 유지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양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자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기, 즉 산소입니다. 생명과 그 건강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충만해 있는 산소에 의해서 유지되고 활성화되며 향상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살 안팎의 장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 아직 골프채를 휘두르며 잣디 위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건강함이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이라곤 단 한 가지, 깊은 호흡뿐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일상생활의 습관으로서 도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장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들과 달리 우리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매우 얕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는데 대응하기라도 하듯 조급하고 표면적이며 가벼운 호흡밖에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의 밑바닥까지 충분히 들숨이 들어서는 일이 적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돼야 될 산소가 부족함과 동시에 온몸으로부터 노폐물을 거두어 내보내는 작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를 비롯한 온몸의 세포의 기능과 작용이 저하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취약한 체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이며 무자각적으로 행하고 있는 얕은 호흡에서는 효율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벼운 산소 결핍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몸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폐 저까지 공기를 보낼 수 있는가? 그 포인트는 폐 아래에 있는
횡격막을 충분히 느려뜨리는 데 있습니다. 횡격막은 폐 아래에 있어서 폐를 떠받치고 있는, 말하자면 폐와 복부의 경계막인데, 이것을 눌러줌으로써 폐를 포함한 흉곽 전체가 확대되고 배가 부풀어 공기를 폐저까지 골고루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복식 호흡으로 폐첨 호흡에서 횡격막이 오르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횡격막을 내리는 것, 그것이 깊은 호흡하는 요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횡격막은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단전입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4에서 5cm 내려간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힘을 주면서 숨을 들여보내듯이 하면 자동적으로 횡격막이 내려가 폐 전체의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몸의 중심부까지 들숨을 들여보낸다. 단전을 강하게 의식한다. 그 중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법에서는 그 단전의 위치를 배꼽 바로 밑 배 표면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백가죽과 복벽 부근에 단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숨을 몸 앞부분으로 밀어넣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래 복식호흡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식호흡이 아니라 복벽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심조식법에서는 단전이 몸의 표면이나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꼽 아래라도 좀 더 몸속 깊은 곳, 즉 등 쪽에 복벽과 등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이 아니라 그 정중앙 부분에 의식을 모으고 힘을 주면서 그것을 목표로 들숨을 들여보내듯이 합니다. 그러면 맨 뒤까지 횡격막이 내려가고 따라서 폐가 한껏 넓어져서 폐 전체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단전에 공기가 들여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중앙에 의식을 집중하고 꾹 힘을 주면서 공기를 밀어넣듯 합니다. 또 머릿속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그립니다. 이것이 나의 경험상 가장 효율적으로 폐저까지 공기를 채우고 깊은 호흡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체 중심의 감각이 길러져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된다. 몸의 정중앙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신체 중심에 작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의 정중앙을 강하게 의식하고 힘을 줌으로써 우리의 중심 감각이 자극되어 몸과 마음이 균형적으로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아랫배 중심에 힘과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이른바 마음이 안정되고 너그러움과 온화함,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하고 침착한 마음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깊고 큰 호흡을 되풀이함으로써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하고 순환시켜 온몸의 생기와 뛰어난 기상이 넘쳐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공기를 모으는 일은 바로 몸의 중심에 우주의 무한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정심조식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여러가지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돈, 건강,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신비한 힘.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노야 노부오. 1902년 야마가타 현에서 출생했으며 1926년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10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자신이 살고 있는 맨션 옥상에서 골프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있는데요. 정심조식법과 강한 상념을 하면서 매일 골프 연습을 하여 65세 때 싱글 플레이어가 되었고 그 당시 일본 챔피언인 프로골퍼와 대결하여 승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문득 이렇게 생각하며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본다면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강, 장수. 두 번째, 풍요로운 생활. 세 번째, 일과 인생의 성공. 네 번째, 안정된 마음. 이 행복의 4가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첫 번째로 말한 건강 장수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남아돌 만큼의 자산은 필요 없지만 하루하루 어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 그러한 안정된 생활도 행복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조건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천명을 알아 편안하고 일말의 불안도 없는 안심 인명의 경지. 그러나 이런 정신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의 행복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역시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심조식법이라는 내가 고안하여 완성한 복식 호흡법을 실천하는 것이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심조식법이란 깊은 호흡, 바른 마음, 강한 상념, 이미지의 3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함은 물론 확고한 일상생활과 모든 소망의 달성을 가능케 해주는 묘법입니다. 조식이라는 호흡법에 의해서 산소를 체내 충분히 받아들임으로써 건강을 얻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의 마음을 쓰는 방법을 그것을 의미하는 정심, 즉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3원칙을 중심으로 바른 마음 자세와 마음의 사용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좋은 상념을 당신 안에 형성해 둡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좋은 상념, 바른 생각을 강하게 작동시킴으로써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건강 장수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10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병이 없는 건강한 몸,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매일 아침 내가 사는 맨션 옥상에서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코스에도 나가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필드를 돕니다. 체력 건강 정도는 60세 수준이고 식사와 배설은 물론 나 스스로 처리하며 치아도 의치가 아닌 내 것입니다. 내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남보다도 깊은 호흡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살며 생각의 힘을 믿고 상념의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건강 장수를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었으며 행복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생기는 것이며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사회와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식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단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는 신의 뜻, 또 하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염원하는 상념의 힘, 그것은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불가사의한 소망 달성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상념의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강하게 바라면 일은 꼭 이루어진다. 강한 상념과 이미지의 힘이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키고 이를 성취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그 생각의 힘은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이끌 뿐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인품도 향상시킨다. 그러나 상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깊은 호흡을 하고 나날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곧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심조식법이란 내가 확립한 복식 호흡법으로서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의 사용 방법인 정심과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 받아들이는 호흡법인 조식의 양면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호흡에 의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깊고 위대한 힘을 체내 속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상념이라는 형태로 외부에 내보냄으로써 일과 소망을 달성하는 것으로 난관을 이겨낼 뿐 아니라 인생을 바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뛰어난 지혜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상념의 힘은 우주의 무한한 예지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이다. 그리스도는 말이나 상념이 지닌 힘을 깨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는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서 첫머리에는 유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처음 청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말이나 상념의 위대한 힘을 명시하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느님 그분이며 만물은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고 말씀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말은 영원히 표현된 형태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낳게 하고 형성하는 원초적인 요인이며 강한 말과 상념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도 남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도한 시점에서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소원을 하느님이 들어주셔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게 염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몇 번이고 음미해야 할 깊은 예지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순히 염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는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단언하고 그 이미지를 강하게 떠올린다면 세계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상념이라는 것은 진동과 파동, 기라는 형태로 주위에 자연스럽게 전해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쁜 상념을 품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뇌가 그 나쁜 기를 자동적으로 받아
이쪽의 생각도 차차 나쁜 색깔로 물들어갑니다. 한편 언제나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 예컨대 남과 자신을 치유하려는 그런 생각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늘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으면 이쪽의 마음도 자연히 치유되고 평화를 바라는 온화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자연과 사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의 집에 있는 식물은 생생하게 잘 자라 좀처럼 말라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통과 컵의 물까지도 그 좋은 생각은 전해져 물의 성질과 결정마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강한 상념을 내는 것과 더불어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평소에 자신의 인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상념의 힘에 인간성이 가미될 때 모든 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힘은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무명 가수 부부였는데요. 여기저기 요청에 의해서 그곳에 출장을 가서 콘서트를 열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좋지 않아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사가현에 있는 친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도 내 책의 애독자였고 정심조식법의 실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녀에게 정심조식법을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녹화한 비디오를 보며 곧바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해외 관객이 즐거워하는 장면을 또렷이 상상함과 동시에 500만 원이 모였다, 500만 원이 모였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념하며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100만엔짜리 돈뭉치 5개가 묵직하게 눈앞에 놓이는 모습도 함께 생생하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하고 싶다도 아니고 이미 모인 곳으로 단정짓고 상념하면서 그 성공 장면을 강하게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또한 즉각적이었습니다. 전에 신청했을 때는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던 재단법인에서 곧바로 250만 원의 융자를 허락한 것을 시작으로 어떤 아는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오는 등 추국 전까지 결국 570만 원 정도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그녀가 욕심에서가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돈아 모여라 라고 염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돈이 모이도록 염원하였습니다. 돈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때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염원하는 것 외에도 평소부터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생활 태도를 명심해서 언제나 좋은 상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위 사람과 사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변, 나아가서는 널리 세계에도 바른 기와 파동을 미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모든 소망이 이제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서 항상 온화하고 순수한 마음 상태로 생활하게 된 순간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일이 저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평소부터 좋은 상념을 품고 또 그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선의 자장을 만들어내고 그곳으로 성공을 불러들여 필요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강한 상념과 동시에 좋은 상념을 갖는 것 또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현시켜주는 토대가 된다. 오랫동안 신장병을 앓아 인공투석 신세를 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2년 동안 인공투석을 해왔던 터라 신장병을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반쯤 체념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아는 사람의 권유로 내 강연 비디오를 볼 기회가 있었고 크게 깨닫은 바가 있었는지 곧 정신조식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좋은 소식은 인간관계의 호전이었습니다. 투석 환자는 한눈에 건강한 사람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Y씨가 너무 지친 나머지 전철의 노약자석에 앉더라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아 기분 나빴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혹은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중환자라는 연민의 눈으로 본다거나 그래서 그녀도 마음이 뒤틀려 될 대로 되라는 기분으로 자신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을 보고 안도감을 느낀다거나 은근히 남의 불량을 바라는 삐뚤어진 생각에 휩싸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잘 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조식법을 시작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나 안색,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문병을 와도 어딘지 모르게 병자에 대한 멸시와 우월감을 내비치는 듯 느껴졌던 친구들의 태도도 따뜻하고 협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Y씨 쪽에서도 삐뚤어진 생각과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녀를 둘러싼 인간관계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싫은 사람은 없어지고 좋은 사람만이 자신의 주위에 모여들어 주위의 인간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또한 투석을 시작하기 전의 기준치로 모든 수치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극적인 개선은 인공투석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성과입니다. 인간관계에 이어서 그녀를 괴롭혀온 평생 질병도 분명히 회복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던 경향이었던 성격에 실천력과 결단력이 더해져 생각해낸 것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망설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정신조식법의 효과는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피해가는 힘도 있습니다. 즉, 좋은 일이 당신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닥칠 어려움과 재해는 당신을 피해갑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일대가 폭설로 인해 온통 뒤덮여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조식법을 실천하던 네무로 씨의 집에는 마치 그곳만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2년 연속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다며 나에게 전해왔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지붕까지 덮어버릴 정도의 폭설이 내렸지만 역시 그 사람 집에서만 눈이 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워둔 승용차에도 전혀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강한 상념과 호흡의 힘은 어떠했으면 하고 소망하는 그런 염원하는 일을 실현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회피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부르고 어려움을 피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나쁜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피해가게 해주는 힘, 그 힘을 발휘시키고 또한 당신 내부에 축적시켜주는 그 묘법이 바로 정신조식법인 것입니다. 신변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 호흡법은 앞으로 지그를 휩쓸 갖가지 천재지변을 피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서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가까운 미래 재앙과 정화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미리 조금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마음가짐과 집중했을 때의 생각,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좋은 일을 부르고 어려움을 피한다는 두 가지의 소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신조식법이 바른 마음가짐과 마음을 쓰는 방법을 의미하는 정심과 우주의 에너지를 체내 깊숙이 받아들이는 조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생각과 호흡이라는 마음과 몸 양면의 요소가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없더라도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호흡과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내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음식이라면 일주일, 물이라면 사흘 정도 먹지 않아도 인간은 살 수 있지만 단 5분만 호흡을 멈추어도 곧 죽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생명 유지에는 산소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생명과 신체 면에서의 산소의 중요성뿐만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뇌와 정신의 활동 혹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힘, 즉 상념력의 에너지원으로서도 산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두뇌 활동, 마음의 작용, 감정의 컨트롤, 사념과 상념이라는 고등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소는 뇌의 작용에 있어서 최고로 훌륭한 연료이자 가장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신조식법에 의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치매의 90%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산병의 증상이 특히 두통이나 사고장애와 같은 뇌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뇌세포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뇌의 건강은 산소의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뇌세포에 언제나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저항력을 높이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가 줄어드는 속도와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30%만 발휘되고 있는 뇌의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조식법에 의해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여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60살이 넘어서 오히려 뇌세포가 회복되고 기억력과 사고 능력마저 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조식법은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를 모르는 건강한 노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건강이란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의 건강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하고 제 수명을 다할 때 인간도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의 중요함, 산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과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정도의 얕은 호흡에 불과합니다. 폐 깊숙이까지 공기를 보내주지 않고 폐 윗부분만 공기를 들여보내는 그것을 호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 얕은 호흡에 의한 산소 부족이야말로 질병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범죄나 눈을 가리고 싶을 만큼 흉악한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상당 부분은 이 얕은 호흡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말을 내뱉으며 앞뒤 분별 없이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등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은 뇌 세포와 그 작용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얕은 호흡을 해서 태아기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뇌 작용에 일종의 왜곡과 결함을 일으킨 채 태어나는 아이가 늘고 있고 그들이 자라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타고난 본래 작용을 그대로 가동하기만 한다면 실로 올바른 기능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히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욕망을 품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학교 때문도 사회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호흡이 얕고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깊은 호흡을 실천하여 산소를 체내, 특히 뇌세포에 충분히 공급해주면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인 어머니가 착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태교에만 열중하지 말고 자신이 열심히 깊은 호흡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깊은 호흡을 하면 어머니의 피 속에 산소가 충분히 흐르고 태아도 산소를 충분히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올바름이 태아에게 또렷이 각인되고 태어난 아이는 그 후에도 올바른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어설픈 가르침과 교육을 시키고 설교나 도덕적인 생활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깊은 호흡을 권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질병도, 나쁜 일도, 흉악사건도, 불상사도, 싸움도, 전쟁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도 산소는 세계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도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섭취할 필요도 없고 인간과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기이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무엇 하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산소를 오로지 깊이 호흡하라. 그러면 그것만 실천하면 그들은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신의 배려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천벌이 내릴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함으로써 얕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암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포의 이변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이 불량세포가 무질서하게 늘어나 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나쁜 세포 집단을 구축하는 것과 같아 암세포의 나쁜 세력이 정상적인 세포 면역 기능을 웃도는 데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이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건강 그리고 그 면역력과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산소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조식법에 의해 계속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여 온몸에 골고루 공급해주면 체세포는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라는 불량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게 되며 가령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세포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 마음의 작용과 암이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밝혀낸 의사도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며 좋은 상념을 하는 등의 심리적 요인이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암의 예방과 극복에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환경 오염이라는 형태로 인간 자신들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호수로 간사이 지방에 있는 비와 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염이 심하여 물은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며 이전의 아름다운 호수와 같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99년 여름만은 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호수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해 파동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비와 호의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모험이 열렸습니다. 그 호수의 물이 깨끗해지면 일본 전역의 물이 정화된다는 전설이 예로부터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그 호수 주위에 300여 명의 참가자가 집결한 다음 나를 중심으로 호수의 수면을 향해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정면으로 맞으며 대단원을 외친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힘이 엉기고 엉겨 대화의 세상이 열렸다. 내가 선창하고 참가자 전원이 그 대단원의 말을 10번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화는 하늘, 땅, 인간,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대단원이란 문자 그대로 우주에 가득 찬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말,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단정지어 말하는 외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주 무한력이 스며든 주문의 힘이 주위 사물에 퍼지고 침투하여 세계 평화를 비롯해 많은 소망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상념의 말이며 또한 가장 강력하게 상념의 실현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 호수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그런 소식이 신문에 전해졌습니다. 대단원에 넣어 외친 우리의 상념이 악취의 원인인 수초 발생을 억제하여 호수를 깨끗하게 바꾼 것입니다. 만물의 조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의 생각, 그것이 대단원에 의해 풀과 물에 분명히 전해져서 그 성질을 바꾸고 자연의 더러움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직접적으로 호수의 물이여 깨끗해져라, 악취의 원인인 풀이여 생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직접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풀이 제거되고 물이 깨끗해졌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대단원이 대화의 세상, 즉 우주 만물의 위대한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생각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영원이나 사물의 조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단원은 자연의 안녕, 세계 평화, 우주의 조화를 지향하는 가장 큰 염원이며 상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연의 일부인 비와 호의 물이 깨끗해진 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일, 즉 거기에 다 포함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셔츠를 빨면 주머니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대화를 바람으로써 호수의 정화라는 소화도 자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조화를 지향하는 강한 상념에 자연이 반응하여 그 한 부분인 작은 조화가 저절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념의 힘에는 말하자면 대는 소를 포함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하고 직접적으로 바라지 않더라도 보다 큰 소망을 염원하는 가운데 그것이 수반하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자연스레 하나하나 정화됩니다. 큰 조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저절로 시정되어
모든 부조화와 부족당한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만물에게 전해져 그것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라고 직접적으로 염원해도 좋고 간접적으로 크게 염원해도 좋습니다. 크게 염원하면 자연히 작은 소망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념의 힘은 그 정도로 자재로운 것입니다. 산소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생물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인간의 생각이 전해지기 쉽고 의식과 상념, 그 사람의 인품 등에 따라 성질을 바꾸기 쉬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물은 마음의 거울이며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비춰내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파동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씨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이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알아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을 얼림으로써 물이 가진 결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드러내는 생각과 파동에 의해서 그 결정의 모양이 실로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아주 선명한 화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의 음악과 말을 들려주고 의미 있는 문자를 보여줌으로써 그 결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면 좋은 말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나쁜 말로는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쪽의 의도와 의미를 물이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념은 물에 전달되고 반영되어 그 성질과 상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심리에 맞춰 물이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모토 씨는 이것을 물에는 정보의 이해와 기억 능력이 있고 인간의 상념과 의식이 파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문자라는 모양을 매개체로서 물로 전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주술, 즉 혼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뛰어난 실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의식, 심리가 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노와 질투와 경멸이라는 마이너스의 감정을 갖고 컵에 물을 마시는 것과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이라는 플러스의 감정을 갖고 마시는 것은 그 물의 맛과 몸에 미치는 작용이 사뭇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으로 마시는 물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인간이 마시는 물은 저절로 좋은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식은 모든 물질의 상태와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념이 만물의 존재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 이론을 보면 물질의 최소 단위는 분자와 원자라는 그런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변성을 지닌 요동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그 상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기의 파동이 되어 공기 중에 전해지고 물질의 생성 구조에 영향과 변화를 주거나 혹은 물질 자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원을 담은 약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나는 약을 처방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조재원에게도 이 약을 마시는 환자의 병이 낫도록 빌면서 막자를 돌리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가 들어간 경우라면 이 약을 마신 환자의 통증이 멈추도록 염원하면서 약을 조제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잘 치료된다는 소문이 났고 쇼와 초기에 큰 불황 속에서도 도쿄 시내에 손꼽히는 병원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과 염원은 물과 초목뿐만 아니라 약이라는 무생물의 물질에도 전달되고 그것을 복용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 생각을 담은 약은 그렇지 않은 약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 경우 약 자체보다는 오히려 생각의 힘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이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감정과 부정적 개념이 생각에 포함되고 그것들은 자칫하면 플러스 감정과 긍정적 개념보다도 짙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놈만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길 모퉁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이너스 의식이 불러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병도 의식이 물질화한 것으로 계속 생각하면 병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지향의 좋은 상념 혹은 병에 걸리고 싶거나 특별히 걸리고 싶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고요한 무색의 상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생각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공투석을 하던 사람의 그 병이 정심조식법에 의해 극적으로 치료되었던 예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단골 병원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 간 병원에서 일본의 손꼽히는 명의를 만나는 행운까지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조식법 덕분에 운도 좋아져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보내왔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간 곳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이 생각의 힘으로 그 행운을 좋은 현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스스로 될 대로 되라는 기분이 될 때는 되도록 남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귀에 속삭이듯이 대단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은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일로 고민하던 사람은 그것이 해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1970년 무렵에 스위스의 알프스 3개의 산을 등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제일 중요한 몽블랑을 등산하는 날 하늘에 두꺼운 먹구름이 들어오져 버렸습니다. 모두 실망한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전망대까지는 올라갔지만 역시 온통 짙은 먹구름 속에 가려 시계가 제로 상태였습니다. 곧 구름이 갠다. 나는 그것을 눈에 보이듯 자명한 사실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라 개라 하고 염원한 것도 아니고 갰으면 좋겠다고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갠다고 호기를 부릴 생각도 없었지만 틀림없이 갠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내게는 눈앞에서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몽블랑의 위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지극히 당연한 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담담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더구나 명료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려던 부부에게도 무심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갤 테니까 하고 말리듯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2에서 3분쯤 지나자 짙은 구름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눈앞에 파란 시계가 열리고 바로 정면에 몽블랑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남이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담담하게 산에 올랐다가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담담하게 내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에게 자연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갠다는 내 생각에 한 채 의심도 품지 않고 나 자신이 고요한 확신의 덩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하게 바라고 있으면 바란다는 것은 한편으로 집착심을 낳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라는 불만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산이 흐린 채 변화가 없었더라도 특별히 불만을 느끼지 않고 역시 담담히 산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우주에 가득 찬 무한 에너지의 힘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강한 상념뿐 아니라 사람이 지닌 고요하고 깊은 생각에도 우주 무한력은 감응하여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염원의 강도도 보자면 이렇게 되라고 바라는 상념 쪽에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겠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무한력은 똑같이 힘을 빌려줍니다. 바꿔 말하자면 상념이라는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에게도 무한력은 똑같은 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바라지 않더라도 당연한 듯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심경의 힘도 신념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한 것은 모두 생각한 순간에 실현된다. 그 요점만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 두 세계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식에 의해 모든 것이 성립되고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영적 세계. 후자는 상념에 의해서 사물이 생기고 또 상념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마음과 생각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또한 차원 높은 존재로서 한정된 물질 세계를 포괄하여 무한한 영적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념을 품어 그렇게 되라고 바랄 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얻고 싶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없어진 지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상념은 모두 차원 높은 영적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접하는 물질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실현화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그 바탕이 강력한 상념과 상상력, 완료형에 의한 단원 등에 의해서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작용하는 우주 무한력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물질 세계에서도 소망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 무한력이란 무엇인가?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kg이 한도인 저울에 100kg의 무게를 달 수 없듯이, 혹은 나뭇잎 하나로 숲의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무한한 존재를 인간의 유한한 존재로 파악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에너지이며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존재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원리 자체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삼라만상의 궁극적인 조화를 가져오는 무한하고 심원한 에너지이며 또 그들을 자유자재로 관리, 운영하는 원리와 법칙, 말하자면 신의 뜻, 우주의 섭리 자체가 우주 무한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무한력이 우리와 먼 존재는 아니고 우리의 주위, 신체 안팎을 불문하고 어디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라고 부르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품고 염원을 바랄 때에도 거기에 우주 무한력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일상에서 늘 무한한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의사와 약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입니다. 생체가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면역력과 방어 기능, 자연 치유력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며 갖가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력은 문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구나 그 강약과 개인차는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이후로 그 생명력이 점차 소진되어 가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점점 이지러져 가듯 병과 건강에 대한 부주의나 스트레스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건강력을 쇠퇴시켜가는 과정, 곧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강이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건강이란 본래 힘에 눈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은 그 면역 기능이나 자연 치유력에 누적된 피로와 쇠약을 막아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주역은 약이나 의료 행위 같은 인공물이 아닙니다. 상상과 상념의 힘이며 또한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는 산소,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건강 유지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양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자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기, 즉 산소입니다. 생명과 그 건강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충만해 있는 산소에 의해서 유지되고 활성화되며 향상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살 안팎의 장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 아직 골프채를 휘두르며 잣디 위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건강함이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이라곤 단 한 가지, 깊은 호흡뿐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일상생활의 습관으로서 도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장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들과 달리 우리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매우 얕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는데 대응하기라도 하듯 조급하고 표면적이며 가벼운 호흡밖에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의 밑바닥까지 충분히 들숨이 들어서는 일이 적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돼야 될 산소가 부족함과 동시에 온몸으로부터 노폐물을 거두어 내보내는 작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를 비롯한 온몸의 세포의 기능과 작용이 저하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취약한 체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이며 무자각적으로 행하고 있는 얕은 호흡에서는 효율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벼운 산소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몸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폐저까지 공기를 보낼 수 있는가? 그 포인트는 폐 아래에 있는 횡격막을 충분히 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횡격막은 폐 아래에 있어서 폐를 떠받치고 있는, 말하자면 폐와 복부의 경계막인데, 이것을 눌러줌으로써 폐를 포함한 흉곽 전체가 확대되고 배가 부풀어 공기를 폐저까지 골고루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복식 호흡으로 폐첨 호흡에서
횡격막이 오르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횡격막을 내리는 것, 그것이 깊은 호흡하는 요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횡격막은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단전입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4에서 5cm 내려간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힘을 주면서 숨을 들여보내듯이 하면 자동적으로 횡격막이 내려가 폐 전체의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몸의 중심부까지 들숨을 들여보낸다. 단전을 강하게 의식한다. 그 중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법에서는 그 단전의 위치를 배꼽 바로 밑 배 표면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백가죽과 복벽 부근에 단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숨을 몸 앞부분으로 밀어넣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래 복식호흡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식호흡이 아니라 복벽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심조식법에서는 단전이 몸의 표면이나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꼽 아래라도 좀 더 몸속 깊은 곳, 즉 등 쪽에 복벽과 등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이 아니라 그 정중앙 부분에 의식을 모으고 힘을 주면서 그것을 목표로 들숨을 들여보내듯이 합니다. 그러면 맨 뒤까지 횡격막이 내려가고 따라서 폐가 한껏 넓어져서 폐 전체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단전에 공기가 들여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중앙에 의식을 집중하고 꾹 힘을 주면서 공기를 밀어넣듯 합니다. 또 머릿속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그립니다. 이것이 나의 경험상 가장 효율적으로 폐 저까지 공기를 채우고 깊은 호흡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체 중심의 감각이 길러져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된다. 몸의 정중앙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신체 중심에 작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의 정중앙을 강하게 의식하고 힘을 줌으로써 우리의 중심 감각이 자극되어 몸과 마음이 균형적으로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아랫배 중심에 힘과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이른바 마음이 안정되고 너그러움과 온화함,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하고 침착한 마음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깊고 큰 호흡을 되풀이함으로써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하고 순환시켜 온몸의 생기와 뛰어난 기상이 넘쳐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공기를 모으는 일은 바로 몸의 중심에 우주의 무한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정심조식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여러가지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